포인트 76 수식의 기본과 함수 가겠습니다. 엑셀에서 수식, 함수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수식을 작성할 때는 셀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니까 셀 안을 클릭한 다음에 거기다 수식을 입력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꼴 표시를 먼저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는 표시 이꼴 사인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 더하기 가능합니다. 그럼 조심하실 거는요, 빼기 기호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조심하시고, 빼기는 안 됩니다. 이꼴 사인 더하기 플러스 사인은 가능하다라는 거. 수식에는 이제 산술연산자, 방금 이제 잠시 후에 배울 건데요.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그 개념이고, 텍스트 연산자,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요건 들어두기만 하시고, 그 다음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열은, 텍스트는 큰 따옴표 더블 커테이션 마크로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산술연산자, 더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기호하고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에스터리스크 별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슬래시고, 그 다음에 백분율 %는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꺽쇠, 캐롯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 제곱을 뜻합니다. 산술연산자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더하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2하고 A3에 100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는, 그 다음에 A1, 그러니까 A2가 되겠네요. A2 더하기, 그 다음에 A3를 클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타이핑을 해도 돼요. 엔터. 그리고 20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는 먼저 하고, B2 빼기 B3, 그럼 100에서 50을 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곱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더하기 기호를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곱하기 에스터리스크 CS3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 부분 여기 보면 F1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더하기 먼저 했는데 는이 자동적으로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C2 곱하기 C3 결과가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더하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나누기 뒤에2를 슬래시 뒤에3, 그럼 100을 50으로 나눈 결과 2가 되는 거죠. 그다음 백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홈 탭에 가게 되면 표시 형식이 있죠. 여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를 누르게 되면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습니다. 백분율. 그다음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F의 2, 그 다음에 캐롯, 6번 키 위에 있는 캐롯, 그 다음에 F의 3, 2의 3승이죠. 2의 3 거듭 제곱, 그럼 8이 나온다라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자예요. 조심하실 거는 곱하기는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누기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거듭 제곱, 나머지 우리 덧셈 뺄셈은 같고, 백분율 %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조심하시고, 나누기, 거듭 제곱, 네, 이런 건 이제 약속이니까 엑셀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이제 비교 연산자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비교하는 건데, 얘는 크다, 그러니까 초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작다, 미만.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요거는 크거나 같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거나 같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표현을 이상으로 해요.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얘는 이하입니다. 이하. 작거나 같다. 그리고 같다,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같지 않다는 네가 큰 것도 아니고 내가 큰 것도 아니고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다 크다 이 표현 마름모처럼 생겼지만 같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문자열 연산자. 얘는 별거 없어요. 두 개의 문자를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앰퍼샌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대한 더블 코테이션 마크 그 다음에 앰퍼샌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민국 더블 코테이션 마크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A1 셀에 100을 입력하고 B1 셀에 50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는 A의 1하고 B의 1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지금은 크다. 그러니까 A1이 더 크죠. 맞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true라고 나오는 거예요. true. 참이다라는 거죠. 그 수식이 참이다라는 거고. true. 그다음에 이번에는 는 A의 1하고 B의 2하고 비교를 하는데 A의 1이 B의 2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에 해당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1하고 B1하고 같다. 지금 150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A1하고 B1하고 비교해서 B의 1이 더 크다. 50이 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false. 그 다음에요. A1하고 B의 1하고 비교했는데 B의 1이 더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A1하고 B1하고 같지 않다. 100하고 50 같지 않잖아요. 맞는 거니까 true. 그래서 결론적으로 true라는 거는 참이다라는 거, 맞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고 false라는 거는 거짓 아니다라는 걸 갖다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연산자만 썼을 때는 true, false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E의1에 대한 그다음에 F1의 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G의 1셀에다가 보세요. E의1 그다음에 앰퍼샌드 F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대한민국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렉트리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파 더블 코테이션 마크 보통 제가 이제 땡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다음에 앰퍼샌드 땡땡이 이팅 땡땡이 그러면 파이팅이 합쳐지는 거예요. 파이팅.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연산자. 참조연산자는 콜론이 있어요. 우리 콜론은 이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요 개념인데 보세요. 범위 연산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뭐 연속적인 범위의 영역을 하나의 참조 영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A1 콜론 A5 그러면 A1 셀에서 A5 셀까지 A1부터 A5까지 이런 뜻이고 쉼표라는 거는 그냥 구분이에요. 구분. 그래서 A1 셀, A3 셀, 그 다음에 C의 1 셀에서 C의 5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진 범위를 참조할 때 주로 이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백, 그 교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겹쳐지는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A1 콜론 A3 그 다음에 여기다 공백을 주는 거예요. 공백을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A2에서 B2 그러면은 두 범위에 겹치는 지점 A2 셀이거든요. A2 셀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참조연산자 콜론 쉼표 그 다음에 공백이 있다라는 거. 자, 뭐 얘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I의 1, 2, 3에다가 제가 100, 200, 30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I4 셀에다가 는썸 I의 1에서부터 I3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콜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는 100, 200, 300의 합이 구해졌죠.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다가 그냥 는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고 어떻게 줬어요. 그냥 I의 1 쉼표, 콤마, I2, 콤마, I3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600. 그 다음에 요번에는 는 A의 1에서 A3 그 다음에 공백 한 칸 주고 그 다음에 A2에서 B2 그럼 여기 보세요. A1에서 A3 이 부분 그 다음에
A2에서 B2, A2에서 B2 이 부분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겹치는 거죠. A에 2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 엔터 치니까 현재는 0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글로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보세요. 이기적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백을 주게 되면 교점, 겹쳐지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수식 보기.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물결 표시 키를 누르게 되면요. 틸더 키라고 하거든요. 틸더 TILDE 물결 기호, 물결표.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수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식 보기와 수식의 결과 보기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수식, 한 번은 결과. 컨트롤 플러스 틸더. 이 틸더 키는 어디 있냐면은 ESC 키 바로 밑에 있어요. 틸더. 그 다음에 파일 탭의 옵션에 엑셀 옵션 가게 되면 고급의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 중에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의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수식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 가게 되면 수식 표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기능이다라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제 하나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면 합계 평균 총 인원, 그 다음에 전산부의 평가 점수의 합, 그 다음에 전산부이면서 부장의 평가 점수 합, 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식을 어떻게 구했지? 이 결과를, 그죠? 지금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 나타나요. 수식 입력 줄에. 그런데 이걸 좀 한꺼번에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수식 탭에 수식 분석 그룹에 오게 되면 수식 표시 있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자 클릭하니까는 입력한 수식들이 쫙 다 보여주는 거죠. 얘는 좁으니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수식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식 표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가 ESC 밑에 있는 틸더 키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누르면 결과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의 옵션 고급,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야 돼요. 이 워크시트에서의 표시 옵션인데 바로 이 부분 여기 있죠.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겠다. 얘를 갖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해 줍니다. 체크하고 확인. 자, 똑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틸더에 오시고요. 됐네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의 대화 상자, 우리 컨트롤 플러스 1번 셀 서식 대화 상자 바로 가기 키 기억나시죠? 요거는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보호 탭에서 숨김을 선택하고 그 다음 워크시트를 보호했을 때 말 그대로 숨김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원본 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고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수식에 입력된 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또는 F2를 누른 다음에 수식의 일부를 블록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F9를 누르게 되면, F9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F9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부분의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그 수식의 결과값으로 변경이 돼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지금 A1에 100, A2에 100, 그 다음에 A3에 수식을 입력했어요. 어떤 수식을 넣냐면 는 sum A1에서 A2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F9를 누르겠습니다. F9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수식이 지금 그 결과 100 더하기 100에 200이 나타나면서 여기도 200이라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엔터를 누르면 그냥 200 결과 수식이 200으로 그냥 변환되는 거예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F9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보는 방법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숨김, 요건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F9를 눌러서 수식을 갖다가 결과값으로 변경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셀 참조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셀을 참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참조 같은 경우는 상대 참조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참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상대 참조, 상대적으로 변한다. 뭐 길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F2 이게 상대 참조 주소예요. 그 다음에 절대 참조라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조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얘는 앞뒤로 달러가 붙습니다. 달러 F, 달러 E. 결론적으로 상대 참조의 F2나 절대 참조의 달러 F, 달러 E는 같은 위치 F2를 뜻하지만 상대 참조는 변한다. 절대 참조는 안 변한다. 일단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혼합 참조 같은 경우는 앞뒤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달러 F2 또는 F 달러 E 이렇게 앞뒤로 하나만 붙는 경우인데요. 뭐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F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달러 F2, 달러 F3, 달러 F4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F는 안 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F에 달러 E 그러면 F 다음에 G 달러 E, H 달러 E 이런 식으로 달러 부분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합 참조입니다. 자, 얘는 백문의 불여일견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합계를 구했습니다. 합계를 구했는데 는 sum B의 2에서부터 C의 2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참조하는 거예요. B의 2에서 C의 2를. 근데 무슨 참조를 줬습니까? 달러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얘네를 뭐라 그랬어요? 상대 참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상대 참조를 줬어요. 엔터.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밑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을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잖아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 수식을 보는 컨트롤 키 누르고 틸더 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보세요. 아까 B의 2, C의 2 B3, B4 그 다음에요. C2, C3, C4 변하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는 이기적의 점수가 구해지는 거고 여기는요 최영진의 점수가 구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요 제가 지금 다시 F2 누르고 B의 2 앞에다가 클릭한 다음에요 F4를 누르겠습니다. F4를 누르면은요 보세요.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었죠. 그 다음 또 한 번 누르면 뒤에 가서 붙고 한 번 누르면 이제 앞에 붙었어요. F4번이 상대 참조에서 절대 참조, 또 절대 참조에서 혼합 참조 뒤에 붙는 달러, 또 한 번 누르면 혼합 참조 앞에 달러가 붙는 이렇게 변경시켜줘요. F4번도 외우셔야 되겠죠. 절대 참조를 주겠습니다. 여기도 절대 참조를 줘요.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지금 절대 참조로 준 경우고 여기는 이제 없다 치고 자 채우기 핸들을 제가 드래그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이거 180이 나왔어요. 이기적 점수 200이고 188인데 점수가 잘못됐죠. 왜 그러느냐? 절대 참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달러 B, 달러 2, 달러 C, 달러 2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대로 엄지홍의 점수를 구해온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참조에서 엑셀에서 이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를 이해를 못하시면 이 뒤에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우리 예제대로 F2 그러면 상대 참조예요. 근데 달러 F, 달러 E 그러면 절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는 변한다. 절대 참조는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제 같은 경우는 절대 참조로 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다시 상대 참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다음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게 되면
원래대로 이제 해당되는 학생의 합계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번에는요 이거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포인트 10점, 1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10은 그냥 10이고 그 다음에 10점이 더 포인트가 추가됐어요. 그럼 누적은 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이 또 추가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누적은 40이죠.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요. 보세요. 는썸 앞에는 절대 참조를 줬어요. $H, $E, 콜론, 그 다음 H2. 그러면 H2에서 H2까지 합이지만 처음에는 그냥 10이지만 얘를 채우기를 드래그 했을 때 바로 이 누적 포인트가 구해지는 겁니다. 컨트롤 tilde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보세요. 앞에 있는 H, $2는 안 변합니다. 여기 안 변했죠. 하지만 뒤에 있는 H2, H3, H4는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절대 참조니까 안 변하는 거고 얘는 상대 참조니까 변했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누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을 구할 때는 앞부분은 절대 참조를 주더라라는 거, 뒷부분은 상대 참조를 준다. 그래서 이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 참조 FE, 절대 참조 $F, $E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상대적으로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달러로 표시해준다. 그 다음에 뭐요? F4를 눌러서 변환시켜준다.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 거고 혼합 참조 같은 경우는 앞뒤로 하나씩 붙어 있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달러가 붙어 있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안 붙어 있는 부분은 변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참조는 정리가 끝난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 가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일단 느낌표 하나 해보세요. 느낌표.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는 느낌표 요거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의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요 작은 따옴표가 생겨요. 요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는 경우에요 느낌표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보겠습니다. 지금요 시트 16에 제가 여기다가 A1 셀에 100을 입력해 놨어요. 시트 16이에요. 따로 시트명 주지 않고 그럼 여기다가 는을 입력하고 시트 16에 A1 셀 지금 여기 보세요. 는 시트 16 그 다음에 느낌표 A1 바로 이 느낌표를 외우셔야 돼요. 느낌표 여기 느낌표 됐죠?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시트 15에 어디 있는 게 왔어요? 시트 16에 A1 셀인데 가운데 뭐가 있다? 느낌표. 이렇게 느낌표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되는 거고 그게 다른 시트에 있는 셀 참조해 오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면 시트 한 칸 띄고 17 제가 일부러 한 칸을 줬어요. 공백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트 17에 17이라고 할게요. 시트 16에서 여기서 는 시트 17을 선택하고 자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데 앞뒤로 뭐가 붙어요? 싱글 커테이션 마크가 붙어요. 왜? 여기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 왔잖아요. F2 눌러보겠습니다. 는 싱글 커테이션 마크 시트 한 칸 띄고 17 싱글 커테이션 마크. 왜요? 얘가 원래 한 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 칸을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느낌표. 그 다음에 해당되는 셀 AA1 됐네요. 그게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른 통합 문서, 그러니까 다른 파일, 다른 엑셀 파일을 참조할 때는요. 얘도 간단합니다. 대괄호로 묶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대괄호. 그 다음에 또
그 통합 문서 이름에 공백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감싸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는 A5 현재 A5 셀에 그러니까 현재 통합 문서의 현재 시트의 A5 곱하기 성적 일람표점 XLSX 다른 엑셀 파일을 뜻하는 거죠. 대괄호로 묶은 거 조심하시고 대괄호 그 다음에 여기 성적 한 칸 띄고 공백이 있었으니까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일람표 엑셀 파일에 시트 1에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느낌표 온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느낌표 그 다음에 A5 이렇게 되면 현재 셀에 A5 곱하기 성적 일람표 엑셀 파일에 시트 1에 있는 A5 셀을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대괄호 통합 문서의 이름은 대괄호로 감싼다. 그 다음에 이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로 준다. 뭐 느낌표는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 다른 통합 문서의 셀 참조 요 형식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뭘 외우시면 돼요? 느낌표 그 다음에 공백이 있을 땐 작은 따옴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은 대괄호 파일 이름에 공백이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 됐네요. 이번에 3차원 참조 3차원 참조 같은 경우는요 이거 보세요.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합을 구하는데요. 시트 1번서부터 시트 5까지 우리가 이 세미콜론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1에서 시트 5인데 느낌표 A의 1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트 1에서 시트 5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트 1에서 시트 1, 2, 3, 4, 5 거기에 A1 셀의 합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3차원 참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김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하실 건 배열 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열 수식이라는 거는 이제 1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배열 수식을 배우셔야 되는 거고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열 수식까지는 안 가죠. 출제 기준이.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3차원 참조 배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얘는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있다 없다 정도로만. 네, 셀 참조 아무튼 상대 절대 혼합 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엑셀이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엑셀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F4를 이용해서 주소 변환하는 방법 보여드렸었죠. 샘플로. 그래서 셀 주소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F4를 누르게 되면 요 순서대로 변해요. 순서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A5였다. 이때 F4를 누르면 $A $5. 그 다음 또 한 번 누르면 뒤에부터 나와요. A $5. 그 다음에 $A5. 또 한 번 누르면 그냥 또 A5. 그래서 F4를 눌러서 주소를 변환한다. 요거 좀 신경 쓰시고. 순서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름 사용. 이미 이거는 우리가 포인트 71번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름 사용. 셀이나 특정 영역을 이름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름 작성 규칙. 이름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 원화 요거를 사용하라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나 숫자, 마침표, 밑줄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셀 주소와 같은 형태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 주소를 쓸 수 있으면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낱말을 구분하려면 굳이 구분하려면 밑줄이나 마침표를 사용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포인트 71에서 제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린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필드명을 줄 때 모르고 공백을 줬다 그랬을 때 이름을 주게 되면 밑줄이 생긴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고 대소문자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대소문자를 구분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정의된다. 절대 참조 이제 달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포인트 71 배울 때 절대 참조를 안 배운 상태에서 이름 하셨거든요. 그때 뒤에서 배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절대 참조예요. 이제 오늘 절대 참조를 배웠기 때문에 절대 참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앞뒤로 달라 상대 참조는 상대적으로 변한다. 달라 없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고 혼합 참조는 앞뒤로 하나만 붙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 정의하는 방법. 이름 정의하는 거는 이름 정의할 영역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 기억나시죠? 이름 상자에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정의된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영역을 선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면 이름 정의가 있죠. 얘를 갖다가 실행한 다음에 원하는 이름 그 다음에 참조 영역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관리자 바로가기 컨트롤 플러스 F3에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게 되면 새로 만들기, 편집, 삭제, 필터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 안 하다 요것들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이름 관리자 여기 지금 이름 관리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름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F3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편집, 삭제, 필터 가능하냐 안 하냐 요거를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식의 오류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예를 보여드렸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도 잘 나와요. 보겠습니다. 샵 이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샵이에요. 샵은 좁을 때 셀의 너비가 좁을 때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길이가 셀보다 길 때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샵 널 느낌표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 오류예요. 널이라는 건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했을 때 널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div, divide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0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오류죠. 특정한 숫자를 0으로 나눈 경우에 그 다음에 value라는 건 수치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인수 또는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고 REF는 레퍼런스 참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 바로 참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셀 참조. 그 다음에 name 느낌표 얘는 조심하실게요. 다른 건 다 느낌표가 붙는데 얘는 물음표가 붙어요. 샵 name 물음표 이름이 뭘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을 수식에 사용했을 때 또는 참조하고 있는 이름이 삭제됐을 때 이름 name 물음표 이름이 어디가 쓸까 그거죠. 공통점은 맨 앞에 샵이 다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MUM 느낌표 수식이나 함수에서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NUM은 누메릭 수치 또는 넘버 편하신 대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 NA 얘는 못 찾겠다 깨꼬리예요. 그래서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못 찾을 때 샵 NA가 뜹니다. 그래서 수식의 오류값 언제 오류가 떨어지는지 그 오류의 단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함수 드디어 이제 함수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FUNCTION 펑션 기능이란 뜻이 있는데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일반 배울 때 펑션키, 기능키 F1서부터 F12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펑션인데 엑셀에서는 함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함수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런 함수 개념이 물론 함이에요. 맞아요. 같은 함이라 그러면 우리 상자를 뜻하지 않습니까? 함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서 나오는 거 그걸 뜻하는 건데 엑셀에서의 함수는 우리한테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SUM 그러면 합이잖아요. 뜻이 근데 정말 합을 구해줘요. 에버리지 그러면 평균이죠. 근데 정말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런 경우예요. 갈까요? 이미 만들어진 수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 계산해주는 것, 그리고 수식과 같이 등호로 시작한다, 이퀄 사인 시작한다. 이건 뭐 철칙이고요. 함수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인수, 쉼표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첩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함수 인수값들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또 마법사를 이용해서 쉽게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함수 마법사 바로가기 Shift 플러스 F3번입니다. 아까 컨트롤 플러스 F3은 이름 관리자예요. 참 단축해 올 거 많죠. 하지만 반복해서 몇 번 써보시고 자꾸 이렇게 몇 번 기억 되새기면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Shift 플러스 F3은 함수 마법사고 컨트롤 플러스 F3은 이름 관리자고 수식의 함수 라이브러리에 가면 함수 삽입을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 삽입을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Shift F3 제일 편하죠. 함수는 굉장히 많아요. 범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함수 선택하게 되면 설명, 도움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지금 수식에 여기 함수 삽입을 눌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Shift F3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가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수학, 삼각함수, 함수 더보기, 통계, 공학, 정윤명체, 정보, 호환성, 웹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마 1급 또는 2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함수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Shift F3을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SUM이라고 쳐보세요. 검색. 그럼 SUM 함수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sum 가로 열고 넘버1, 넘버2 점점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기능,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함수 마법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말을 누르게 되면 sum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뜹니다. 보세요. sum 함수는 합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yet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더 많은 도움말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네, 그게 바로 함수 마법사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76 길게 왔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